자, 소리 들리나요? 아, 네, 소리 들리죠.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스크립트 랭귀지 배웠죠. 비트코인 스크립트 랭귀지 배웠고, 오늘 이제 원리스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게 그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이런 걸 이제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게 원리시라 생각하면 돼요. 지갑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유저들은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하나만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주소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 어드레스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 주소 거기에 해당되는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가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가질 수 있겠죠. 원리스 하는 거는 이런 이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키를 시큐어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트랜잭션을 올리거나 베리파이하고, 그다음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시크릿 키를 이제 매니징 하는 거,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한데, 몇 가지 타입을 보면, 원리스 타입을 보면 클라우드에 자기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하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용자의 프라이빗 키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거죠. 마치 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굳이 패스워드를 몰라도 뭔가 할 수는 있죠. 그치? 은행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모든 키를 관리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많이 요즘 현재 그냥 많이 쓰는 건 보통 그냥 여러분들 랩탑이라든지 그냥 휴대폰에서 앱 깔아가지고 쓰는 게 제일 많죠. 지갑을. 그래서 뭐 메타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거에 깔아가지고 앱을 깔아서 거기에 키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그 생성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전송하고 돈을 전송하고 이런 걸 쓰고 있죠. 근데 당연히 랩탑 폰이 편하긴 한데 돈이 많으면 해킹될 위험도 있고 좀 불안하긴 하죠. 여러분 돈이 많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뭐 지갑 안에 돈이 뭐 수백 조가 있다. 그러면 휴대폰을 쓰기가 좀 곤란하겠죠. 어떻게 털릴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쓰는 게 전용 하드웨어들이 있어요. 키만 저장하는 그런 하드웨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하드웨어를 믿기 어려우니까 아예 종이에 프린트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키를 저장하는 좋은 방법이 외우면 되겠죠. 그렇죠? 키를 다 외우면 되는데 물론 쉽지 않죠. 되게 어렵죠.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 하이브리드 뭐냐면 키를 그냥 디스트리뷰션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고 여러 군데 나눠주고, 거기서 뭐 10군데 나눠주고 거기서 6군데 이상이나 뭐 7군데가 동의를 하면 그러면 실행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여하튼 키가 없으면 여러분 돈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키를 까먹으면 돈도 잃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키를 잘 저장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원리에서 보면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키를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 계좌에 지금 얼마 있는지 블록체인을 쭉 살펴가지고 나한테 들어온 돈이 얼마고 나간 돈이 얼마인지 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은 원리에서는 블록체인을 다 읽어보면 되죠. 다 읽어가지고 이 중에서 내가 내 주소에 해당되는 걸 다 찾아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하면 될 텐데, 그거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그냥 블록체인에 있는 걸 다 다운로드 한다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비트코인의 사이즈쯤 될 거예요. 366기가를 다 다운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내 주소에 해당되는 걸 다 찾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은 블록체인 전체를 다 다운받는 건 아니고 블록체인의 헤더만 다운받아요. 헤더만 다운받으면 우리가 블록체인 헤더가 맞는지는 다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해당되는 트랜잭션만 다운받을 때 물론 이제 서버한테 내 주소는 이거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트랜잭션만 달라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다운받았고 그래서 월릿이 서버한테 내 주소 하나만 그 하나만 좀 내주면 주소 여러 개다. 그러면 그 주소를 다 주면 서버는 그 중에서 그 해당되는 트랜잭션들만 월릿에 주는데 그 트랜잭션이 진짜 맞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머클트리 패스를 줘요. 우리 머클트리 패스가 데이터가 있고 다른 코 패스를 주면 이 헤더가 만들어지는 걸로 확인해서 이 트랜잭션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멤버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어서 트랜잭션이 이 블록체인에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 모든 걸 해결하나요? 문제를? 서버가 그냥 정직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서버 정직하지 않으면 일단 들어있지 않은 트랜잭션인데 들어있다고 못하겠지 얘가. 그렇죠? 근데 있는 거를 얘기 안 하면 그건 놓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트랜잭션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서버가 그거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죠. 그렇죠?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지만 있는 걸 말 안 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블록 헤더가 이 블록체인에서 그거가 맞느냐 그 다음에 뭐 서버가 트랜잭션을 뭐 빼먹을 수 있는데 뭐 어떻게 체크할 거냐 이런 거죠. 사실 뭐 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렉트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단 서버가 블록체인 서버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지금 헤더를 막 다운받을 텐데 그게 진짜 맞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10군데 서버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옵셔널리 트러스티드 풀로드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히 다 풀로드로 다 받아가지고 빼먹은 게 없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프라이버시. 왜냐하면 우리가 서버한테 내 주소를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버가 이게 이 지갑에 속하는 건지 안 속는지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나중에 좀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원래 그러니까 뭐 메타마스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크릿 키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하드웨어 원래서 볼 거예요. 그래서 키가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저장을 할까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레저 나노 X 같은 건 이제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하드웨어 원리시고 얘는 블루투스나 USB를 꽂아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거 폰이나 랩탑에 꽂아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시크릿 키를 여러 개를 관리할 수 있고 전용의 OS도 있죠. 전용 OS가 있어서 뭐 코인별로 다른 앱을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시작을 하려면 열려면 핀 번호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UI도 있으니까 좀 눌러가지고 트랜잭션을 베리파이거나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렛에서 중요한 게 탈취당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까먹어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까먹으면 돈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월렛이 없어져 버리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각하죠. 실제로 옛날에 보면 뭐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비트코인의 프라이빗 키죠. 담긴 하드디스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나중에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비밀 키 하나를 만들어요. K0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저 비밀 키 K0부터 인덱스를 줘가지고 새로운 키를 막 만들어요. 프라이빗 키를. 그다음에 이 프라이빗 키로부터 퍼블릭 키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보내는 용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랑 거기에 대응되는 프라이빗 키가 여러 개 있지만 실제로 저건 전부 다 하나의 값에서 온 거죠. K0라는 값. 그래서 K0라는 값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그러면 혹시라도 만약 내가 프라이빗 키 SK를 까먹더라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가 첫 번째겠죠. 그래서 PK1, PK2, PK3는 그냥 랜덤이에요. 왜냐하면 HMAC이라고 한 게 사실은 해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해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K0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랜덤처럼 막 보여요. 값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K0만 잘 보관하면 되겠죠. 그래서 K0는 하드웨어에 넣고 그다음에 뭐 오프라인에 집어넣고 만약에 까먹으면 어쨌든 K0를 딴 데 넣어놨으니까 하드웨어를 까먹 없어지면 K0로부터 다시 키를 복구해내고 그래서 하드웨어에서는 돈 보내고 하는 용도는 SK를 쓸 거예요. SK가 실제 프라이빗 키니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SK를 담고 있는 하드웨어를 까먹으면 잃어버리면 K0를 가지고 다시 복구해내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보통 이제 쓰는 게 24단어 아마 메타마스크도 이런 거 쓸 거예요. 단어കൾ 아무렇게나 막 해가 한 24개 정도 단어가 있고 이 단어는 사실 이제 11비트를 인코딩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단어가 한 2,000개 정도 있어요. 2048개. 그 중에 하나가 셀렉트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한 24개 정도 쭉 적어두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 하나가 11비트에 해당되고 11비트짜리가 24니까 268비트. 이 정도 큰 숫자죠. 그래서 비트를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단어 24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언어별로 다른 단어로 뭐 영어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한국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2048개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중에서 24개를 뽑아가지고 키 용도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에선 저렇게 쭉 있고 저중에서 아무렇게나 24개 뽑아가지고 이걸로 키를 만들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적었는데 뭐 적었는데 종이가 날아갈 수도 있고 못 외우니까 저거를 또 어떻게 좀 잘 보관했으면 좋겠죠. 컴퓨터 기계에 넣으면 또 컴퓨터 기계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안 날아가는 게 뭐예요? 돌에다 새기면 되겠죠. 석기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돌에 새기는 좀 그래서 강철에다 새긴 게 크립토스트리예요. 뭐냐면 뭐 별거 아니고 여기 그냥 알파벳들이 쭉 적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한 워드씩 해야 되는데 이걸로 그냥 워드 만들자 생각하면 돼요. 이거 몇 개 가지고 워드 하나 만들고 또 몇 개 가지고 워드 만들고 그래서 쭉 해가지고 공처럼 만들어 온 거예요. 여기 쭉 되어 있고 물론 이 워드를 다 넣기 그러니까 뭐 앞자리 4개만 넣는다든지 그럼 우리가 외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서 봉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키를 잊어버리면 복구해낼 수 있겠죠. 그런 봉을 팔아요. 한 100달러인가? 뭐 이렇게 해요. 사면 돼요. 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를 체크하는데 어, 자, 첫 번째 아이디가 K0로부터 우리가 프라이빗 키도 만들고 퍼블릭 키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K0는 안정거래 놓고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밸런스를 체크할 때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할 때 사실 프라이빗 키는 필요 없죠. 퍼블릭 키만 있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갖고 오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K0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생성하는데 PK1, PK2, PK3를 생성하는 데 필요하죠. 그렇죠? PK1, PK2, PK3를 생성하는데 웬만하면 K0는 좀 안 쓰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K0는 우리가 되게 시큐하게 넣어놓을 거잖아요. 계산하는 용도로 잘 안 쓸 거거든요.
저거는 진짜 필요할 때만 쓸 거고 웬만하면 우리가 뭐 종이에 적든지 뭐 볼에 새기든지 해가지고 좀 안전에도 둘 거고 실제 쓸 거는 뭐 프라이빗 키랑 퍼블릭 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블릭 키를 만들려면 K0가 계속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키를 만들 때는 웬만하면 K0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키를 이제 두 개를 넣을 거예요. K0는 안전한데 두고 퍼블릭 키를 만드는 용도로는 K펍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주소 생성하는 용도입니다. 즉 K0는 프라이빗 키 같은 거를 다 만드는 데 쓰고 퍼블릭 키는 다른 걸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계좌에 해당되는 퍼블릭 키를 생성할 때는 K0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K0가 있으면 여기에서 다시 또 해시를 해가지고 K1, K2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퍼블릭 키는 K2랑 G의 K1승. 그래서 K2랑 H랑 값, 요게 퍼블릭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K1은 프라이빗 키죠. K1은. 그래서 K1 가지고 그다음에 K2에 해시한 것 이걸 합쳐서 우리가 진짜 프라이빗 키로 쓰고 퍼블릭 키는 어떻게 되겠어요? G의 SK가 퍼블릭 키죠. 우리가 이제 지수승하는 걸로 다 퍼블릭 키 잡을 테니까 G의 SK, G의 SKI를 쓸 텐데 G의 SKI는 SKI에다가 K1 더하기 HK2니까 이거 쭉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G의 K1이 얼마예요? G의 K1승이 그러니까 우리가 H라고 그랬죠. H는 그냥 퍼블릭하게 알려지는 값이라고 그랬죠. H는 이 PKI는 H 곱하기 G의 HK2I 이렇게 만들 거고 그런데 보면 H는 퍼블릭한 값이죠. 퍼블릭하다는 게 퍼블릭 키를 만드는 그런 시드예요. 그 다음에 K2도 보면 퍼블릭 키를 만드는 키죠. 시드. 그래서 H랑 K2가 있으면 퍼블릭 키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응되는 프라이빗 키를 만들려면 K1이 있어야 되죠. K1과 K2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퍼블릭 키를 만들 때는 굳이 K1이 없어도 되고 K2를 가지고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 만약에 뭐 K펍 요게 유출이 됐다. 얘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계좌를 열어보는 그런 키를 만드는 용도로 하는데 얘 유출이 돼도 뭐 계좌는 열어볼 수 있겠지만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지만 돈을 쓸 수는 없겠죠. K1을 모르니까.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거죠. K펍은 퍼블릭 키를 계산한 정도만 쓰고 프라이빗 키를 계산할 때는 K1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K펍 같은 거는 랩탑이나 폰에 넣어서 뭐 여러분들은 내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 K0 같은 거는 이제 저거 세면은 돈 막 보낼 수 있으니까 저건 안전한데 하드웨어 레저 같은데 집어넣어서 남들이 접근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하드웨어는 근데 어쨌든 고장 날 수 있으니까 확실한 게 이제 종이에 프린트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종이에 그냥 프린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트코인 어드레스 쭉 저장이 돼 있죠.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어 어드레스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면 해시 퍼블릭 키를 해시한 걸로 정의가 돼요. 퍼블릭 키를 해시했는데 이거를 쓰면 원래는 뭐 1010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너리 그거 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거에 해당되는 아스키 값을 적으면 되겠죠. 근데 아스키 값을 적으면은 우리가 헤더 보면은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0이랑 5랑 I랑 1이랑 이런 거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는 문자들은 빼고 헷갈리지 않은 문자들 가지고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A 0부터 9까지 다 쓰는데 헷갈리는 거 4개 빼고 만든 그러한 인코딩으로 우리가 쭉 적어 두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항되는
사인인 키, 프라이빗 키도 종이에 적어놓고. 그래서 앞면은 요거고 뒷면은 이쪽이고. 그래서 저게 유출되면 뭐 돈 나가는 거죠.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키를 저장하는 거. 음. 자,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는 뭐 코인베이스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커스터머들 키를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커스터머들 보면 키를 까먹으면 돈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냥 맡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우리가 돈을 막 많이 찾지 않죠. 가끔씩 찾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지를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핫, 또 하나는 콜드. 그래서 핫에서는 돈을 막 뺄 수 있는데 콜드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못 빼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핫 스토리지, 핫 월릿에서는 전체 돈의 2%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98%는 콜드 스토리지. 콜드 스토리지라는 거는 프라이빗 키가 다른 콜드 좀 약간 접근이 불편한 그런 데에 저장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 커스터머가 만약에 핫 월릿에 있는 돈을 그냥 빼간다. 그러면 여기 프라이빗 키가 또 따로 있어요. 핫 월릿을 접근하는 프라이빗가 따로 있고 여기서 그냥 돈을 빼가면 되고 이거는 전체 2% 정도까지만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콜드 월릿에 그럼 얼마가 있느냐 확인하는 것 아까 말했던 그 퍼블릭 키 시드 값 있었죠. A 시드, Kpub 시드. 그래서 H랑 K2 이거 가지고 퍼블릭 키는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콜드 월릿에 있는 주소는 알 수 있으니까 내 콜드 월릿에 얼마가 있는지는 알겠지만 쓸 수는 없는 이런 값들이 지금 핫 월릿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핫 월릿에서는 내 그 저축 계좌 예를 들어서 저축 계좌에 얼마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예금 계좌에 있는 돈은 막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 콜드 스토리지 저축 계좌에 있는 돈을 빼려면 그럴 때는 이제 K0가 필요한 거예요. 프라이빗 키를 정말 만들어야 되니까 저걸 위해서는 그냥 못 열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스레시홀드로 그래서 K0를 여러 기관에서 나눠 가져가지고 이 여러 기관들이 다 동의하면 몇 개 이상이 동의하면 그러면 K0가 만들어져서 여기 있는 돈이 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드에서 핫으로 하는 건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계산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돈의 2%만 날릴 수 있다. 자, 이제 이거의 문제점 뭐냐면 지금 핫 월릿에 있는 H랑 K2를 가지고 이 콜드 월릿에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는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주소에 있는 게 얼마인지 물어보면 되니까 알 수 있지만 이 돈이 이 사람 건지는 보이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거라고 걸 보이려면 사실 K0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K0를 쓴다는 건 좀 위험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뭐 계좌에 100만 원이 있어. 그러니까 보이고만 싶은 거예요. 실제로 트랜스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좀 적당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핫 월릿에 있는 거는 계좌에 얼마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이 사람 건지 모르고 그다음에 진짜 이 사람 걸 알려면 K0 써야 되는데 좀 위험하고 그래서 돈을 보낼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이는 용도로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너십을 프로브하는 용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콜드 스토리지에 접근하지 않고 K0를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이 돈이 내 돈이다 라는 걸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디에 필요하냐면 프로브 스테이크. 그러니까 내 돈을 걸고 내가 뭐 마이닝에 참여한다든지 내가 돈을 걸고 뭘 한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또 뭐 제일 쉬운 방법은 다 하드 월릿에 올리면 되죠. 하드 월릿에 있는 건 내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으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 키를 하나 더 두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드 월릿 키가 있었고 콜드 월릿 키가 있었는데 중간에 또 프락시 키라는 걸 더 가지고 이 키는 돈을 보내진 못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다. 콜드 월릿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의 키를 또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월릿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레이어면 뭐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고 레이어 1.5로 블록체인 컴퓨터, 뭐 스마트 컨트랙트, 버추얼 머신 이런 것들 들어가고 이거 두 개 합쳐서 우리가 뭐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죠. 블록체인 컴퓨터. 레이어 1에 해당되는 게 합의 계층, 컨센서스 레이어. 우리가 이제 합의 계층, 컨센서스 레이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블록체인. 자, 블록체인에 지금 어떻게 들어가면 앨리스가 밥한테 3 비트코인을 보내겠다 이런 트랜잭션을 우리 이제 블록체인에 집어넣는 거죠. 블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저기 안에 들어가서 블록 뒤에 이제 붙었어요. 음. 그러면 밥이 오케이, 내가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뭐 자동차를 주겠다, 열쇠를 주겠다 줬어요. 그런데 앨리스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받은 다음에 다시 또 뭘 하냐면 3 비트코인을 나한테 보내는 트랜잭션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또 보내버렸어요. 그럼 뒤에 붙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블록체인이 쭉 가다가 두 개로 쪼개졌죠. 한쪽은 밥한테 돈을 준 거고 또 한쪽은 자기한테 돈을 준 거죠.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지는 포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 둘 중에서 어떤 거를 진짜로 삼아야 되고 뭔가 우리가 포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똑같은 돈을 두 번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블 스펜딩, 앨리스가 돈 하나 가지고 두 번 쓰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 can create two transaction spending on the same UTXO. 돈은 하나인데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밥한테 보내고 한 번은 자기 자신한테 보내고. 그래서 첫 번째 트랜잭션, 즉 앨리스가 밥한테 보냈던 게 실제 우리가 계속 유지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의 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앨리스가 뭐 자기 자신을 보냈다. 그럼 두 번째 트랜잭션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미 돈을 썼으니까. 그렇게 순서를 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순서에 대한 우리가 컨센서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한다면 어, 블록체인에 우리가 블럭에서 붙을 텐데 어떤 블럭을 따라갈지 우리가 뭔가 합의를 봐야 되겠죠. 합의 메커니즘.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포크 초이스 프로블럼. 포크가 일어났을 때 어느 쪽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 쪽으로 계속 쫓아가도록 계속 두 개가 아니라 한쪽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블락 초이스를 보면 마이너가 5명 있고 가운데 마이너가 지금 리더예요. 그러니까 블락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블락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은 어떤 마이너는 억셉트 할 거고 어떤 데는 리젝트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리젝트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404면 답을 안 하는 거죠. 얘는 끊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렇게 끊겨 있고 뭐 억셉트 하기도 하고 리젝트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답을 할 텐데 그래서 이 문제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비잔틴 장군 문제랑 동일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잔틴 장군 문제는 뭐냐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 성을 공격하는데 장군들이 있고 여기서 합의를 하는 거죠. 여기 어택 하라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어택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답변이 없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비잔틴 제너럴 프로블럼이죠. 그래서 이 왼쪽 문제랑 오른쪽 문제 같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비잔틴 제너럴 프로블럼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리더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택 아니면 뭐 not attack. 그래서 0, 1 두 개의 값을 내보낸다고 쳐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고 하는 걸 줄 거예요. 각 라운드를 줄 거고 각 라운드에는 각 노드들이 다른 제너럴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다 받고 나면 그 다음 라운드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각 라운드마다 다 보내고 그 다음 라운드로 가고 그 다음 라운드 또 다 보내고 그 다음 라운드로 가고 이렇게 라운드가 여러 번 생길 거예요. 또 우리가 원하는 건 뭐 라운드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뭔가 좀 공유되어 있는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결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니스트 노드들이 합의된 어떤 값, 뭐 0, 1 이런 거든지 아니면 이건 뭐 틀렸다, 아예 이거는 합의가 될 수 없다, 오버트라든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져가는 게 어니스트 제너럴은 프로토콜대로 따를 거고 그 다음에 말리셔스한 제너럴은 아무렇게나 할 거예요. 아무렇게 한다는 얘기는 답을 안 할 수도 있고 이상한 답을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리더가 이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을 가정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메시지를 보낼 때 서명을 붙여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서명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할 텐데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프로토콜을 먼저 배울 거예요. 비잔틴 에러 감내 프로토콜을 배울 텐데 두 가지 프로퍼티가 있어요. 컨시스턴시 무슨 얘기냐면 두 명의 어니스트 노드가 B랑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을 각각 냈다면 이 두 값은 같아야 된다. 즉 어니스트 노드들은 다 똑같은 값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시스턴시. 그 다음에 밸리디티, 유효성. 리더가 어니스트해요. 블럭을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가 어니스트하고 그 다음에 리더가 B라고 하는 거를 사실 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리더가. 그러면 모든 어니스트한 노드들은 B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어니스트한 노드끼리는 다 같은 값이어야 되고 밑에는 리더가 어니스트하면 리더를 따라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위에랑 아래의 차이점 알겠죠? 밑에는 리더 값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위에는 리더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게 없죠. 리더란 말이 없죠. 컨시스턴스는 그냥 같으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그리를 할 거냐? 기본적으로 투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는 걸로 따라가도록. 그래서 리더가 B라고 하는 값을 모든 사람한테 보내요. 모든 노드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모든 노드들은 받았죠? 그걸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쭉 보내요. 그런데 자기 서명을 붙여서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투표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각각 노드들은 이제 뭐 받겠죠. 다른 사람들한테서 막 받으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표를 받은 거에다가 자기가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막 돌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게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만약 5명이 있으면 몇 표 이상을 받으면 선택이 될까요? 3표면 되겠죠. 절반 이상만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절반이면 동률이 될 수 있으니까 절반 이상만 되면 되고 그래서 5명이 있으면 저 중에 3명만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로토콜 문제는 만약 리더가 이상한 걸 했다. 리더가 이 사람한테는 B를 주고 저 사람한테 뭐 다른 걸 주고 막 이렇게 됐다. 그럼 이상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BFT 알고리즘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 놀레브 스트롱 프로토콜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 3명 이상이 얘는 착하면 그러면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네, 알고리즘 먼저 봅시다. 알고리즘 먼저 maximum F corrupt node 최대 F개의 노드가 커럽트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5명이면 우리가 2명까지 절반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F는 2고 그다음에 input 메시지 M 그러니까 이 리더라는 사람이 뭐 accept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M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면 어떻게 프로토콜 디자인을 할 거냐? 먼저 리더는 M을 모든 사람한테 뿌려요. 뭐 공격하자, 말자 이런 걸 쫙 뿌려요. 그 다음에 라운드가 있어요. 라운드가 1부터 F 플러스 1까지. 즉 F가 지금 2였죠. 5명 중에 2명까지만 잘못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라운드를 3번까지만 돌면 되는 거예요. 3번을 돈다는 얘기가 뭐냐면 3명이 투표한 게 제대로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명 이상이 합의를 하면 그건 맞는 거잖아요. 다수결이 만족했으니까. 그래서 라운드는 3라운드까지 갖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군들이 뭔가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았는데 처음 보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리고 그 메시지에 지금 서명이 되어 있어요. 알게 서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게 서명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알명이 동의했다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알명이 서명을 했으면 그럼 나도 서명을 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명된 메시지를 뭔가 셋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 셋이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셋에 들어있는 게 하나면 그러면 오케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만 내가 사인해가지고 하나만 유지했으니까. 근데 하나 이상이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내가 2개를 받아가지고 뭔가 어느 쪽에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라운드가 몇 번 일어나냐면 F 플러스 한 번 해야 되죠. 라운드를. 그러니까 한 라운드가 꽤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라운드 하나 할 때마다 모든 사람한테 다 메시지 주고 끝났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라운드로 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F 플러스 1라운드니까 상당히 꽤 오래 걸리는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프랙티컬하게는 쓰이진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볼 거고. 자, 이그젬플을 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폴트한 거는 최대 2개까지만 있다고 칠 거예요. 말리셔스한 건 2명까지만 있고 자, 리더가 어택 1이라고 해서 쭉 뿌려요. 시저가 자기가 사인도 해가지고 쭉 뿌려요.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라운드 1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정이 뭐냐면 브루투스랑 폼페니우스는 지금 멜리셔스하다고 치고 이 3명이 어니스트하다고 쳐요. 그럼 얘는 안토니랑 어구스투스는 서로 다 서명을 붙이겠죠. 얘는 키저한테 보낸 거에 대해서 자기 서명 붙이고 얘도 서명을 붙여가지고 다시 쭉 뿌릴 거예요. 쭉 뿌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라운드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자기가 받은 걸 뿌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얘는 보니까 자기가 아까 전에 왔던 게 제대로 된 거였죠. 서명 붙어 있었던 거니까 자기 서명 붙이고 얘도 자기 서명 붙여서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브루투스 콤페니우스가 자기들끼리 이제 뭐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서명을 해서 쭉 뿌린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한테 보냈어요. 마크 안토니한테. 근데 얘를 보면 서명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아니 뭐 R이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3이라고 생각하면 되면
세 명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두 명밖에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리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어그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두 명은 어그리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세 명이 말리셔스하다 그러면 뭐 이상해지겠죠. 네. 시저, 브루투스, 폼페니우스가 저 세 명이 서명한 저런 게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아우구스투스만 지금 어떻게 될 수 있고 앤토니는 좀 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뭘 결정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레브 스킴을 보면 F 플러스 1라운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라운드 할 때마다 한 명씩 더 서명이 붙는 거죠. 한 라운드 할 때마다 서명한 사람이 한 명이 또 늘어나고 투표한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F 플러스 한 명이 투표를 했을 때 우리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F 플러스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이 투표를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밸리디티. 밸리디티는 리더가 프로포즈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리더가 어니스트하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니스트 노드 같은 경우는 리더가 사인을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 되죠. 리더가 보낸 걸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따라가겠다. 컨시스턴시. 다 어니스트한 애들은 똑같은 값을 봐야 된다는 거죠. 컨시스턴시는 어떻게 되냐면 어, 라운드가 폴트한 개수, 뭐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이런 거 그런 경우에 지금 어니스트한 애가 M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어니스트한테 지금 M을 거기다 자기 사인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딴 사람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라운드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M이라고 하는 게 같겠죠. 왜냐하면 어니스트한 사람이 자기 사인을 해서 붙였으니까. 그 다음에 어니스트 노드가 F 플러스 1라운드에서 새로운 M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새로운 M은 어니스트한 노드에서 온 것이어야 한다. 왜 그렇죠? 말리셔스한 거는 F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F밖에 없기 때문에 F 플러스 1에서 새로운 게 왔다면 그러면 어니스트한테 어니스트한 노드에서 그렇게 올 수 없고 왜냐하면 어니스트한 노드가 F 플러스 한 개니까 그 이상이니까. 음. 그래서 모든 어니스트한 노드들은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아이덴티컬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리더가 블럭을 만들었죠. 블럭을 만들어서 쭉 뿌렸죠. 그러면 뭘 우리가 가정해야 되면 어니스트 노드 같은 경우는 이 블럭이 맞다라고 다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말리스한 노드들은 이 블럭이 틀렸는데도 그냥 맞다라고 막 대답하는 애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잔틴 문제를 블록체인에 대응을 시켜보면 같은 거죠. 우리가 장군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 컴퓨터 노드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음, 블럭을 찾는 게 실제로 합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터레이티드 비잔틴 제너럴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번 한 블럭 한 블럭마다 계속
비잔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잘못된 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 노드의 절반 이상이 어니스트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블럭의 절반 이상이 서명을 하면 그럼 우리가 그걸 밸리드한 거로 우리가 여길 텐데 그 절반 이상이 서명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라운드를 F 플러스 3 절반 이상 라운드를 돌아야지 그런 블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마이너들이 있고 마이너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뭐 장군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여러 명이 합의한 거의 블럭을 우리가 제대로 된 블럭이다라고 여길 텐데 그러면 누가 장군인지 누가 마이너인지 이걸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빌 레지스탄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마이너가 지금 4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4명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사람이면 우리가 사람을 셀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컴퓨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한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퍼미션드, 하나는 또 하나는 퍼미션리스. 퍼미션드는 그냥 노드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5군데가 있다. 그럼 각각의 회사들이 하나의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컴퓨터가 10대가 있다. 그럼 각각의 컴퓨터마다 마이너로 우리가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또 하나는 아무나 마이너로 참여할 수 있는 게 퍼미션 리스고. 아무나 참여하게 되면 이게 진짜 컴퓨터인지 뭐 가짜인지 뭐 이런 걸 좀 약간 이제 생각할 게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퍼미션드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베이스, 우버, 마스터카드, 다임, 비자 이런 것들을 다 마이너로 회사를 하나하나 다 마이너를 두고 저걸로 그냥 저 중에서 한 명씩 뽑는 걸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퍼미션드 컨센서스도 많이 사용이 돼요. 실제로. 그다음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뭐 퍼미션드는 아니지만 일단 돈을 건다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가 있는데 여기선 3이더 걸어놓고 여긴 2이더 걸고 5이더 그러니까 돈을 걸고 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비례해서 선택되는 확률도 달라지겠죠. 여기선 지금 7이더를 걸면 마이너가 한 명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에 비해서 7명의 역할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그냥 정의해 버릴 거예요. 그게 프로포 스테이크죠. 블럭을 우리가 프로포즈하고 셀렉트하고 할 텐데 그걸 만드는 확률이 리더로 선택되는 확률이 자기가 낸 돈에 비례하게 하는 게 프로포즈 스테이크죠. 그래서 이게 웨이티드 비잔틴 컨센서스 리더로 뽑힐 확률이 프로포즈 스테이크에 비례하고 또 우리가 서명을 한다고 그랬었죠. 절반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절반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비례해서 무게에 비례해서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이 되는 이더들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러면 그 블럭이 맞는 걸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절반으로 하지 않고 좀 더 많이 해요. 투썰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게 맞는 블럭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아까 보면 절반 이상이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럼 라운드가 되게 많아야 되잖아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어니스트한 게 훨씬 더 많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한 게 3분의 2 이상이다. 그러면 합의 알고리즘을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어니스트한 게 훨씬 더 많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여기서도 어니스트한 노드가 3분의 2 이상의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렇게 되면 이제 동작이 제대로 하는 거고 저보다 적게 가지면 블록체인이 이상해지겠죠. 그리고 이더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참여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뭐 생각하는 좀 20명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컨센서스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이니셜라이즈하고 어떻게 왜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로 참여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고 사실 많이 쓰던 게 프로프 오브 워크이죠. 뭔가 계산하는 거. 우리가 비트코인 배울 때 디피컬티 얘기했었죠. 그래서 디피컬티 얘기할 때 해시 얘기했었어요. 뭔가 어떤 값 이하로 되게 하는 y 값을 찾는 난스를 찾는 게 프로프 오브 워크이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건 어떤 값인 거고 헤더 값인 거고 그다음에 y는 어떤 난스 인덱스 카운터 값이고 이거를 계산할 때 뭔가 이하로 되는 값을 찾게 되는 거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이너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마이너는 능력으로 정의하는 거죠. 얘는 초당 5개를 이 계산할 수 있는 거고 해시 계산은 뭐 초당 3개를 할 수 있고 7개를 할 수 있고 1개, 2개를 할 수 있고 5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7개 할 수 있는 건 마치 7명의 마이너랑 동일한 걸로 우리가 취급을 해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POW가 정말로 포메이션 리스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공평한 거죠. 계산으로 하는 거니까. 계산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컴퓨터가 있는 만큼 계산이 빠른 만큼이 그만큼 투표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쓸데없는 계산이 너무 많죠. 전기도 많이 쓰고 그래서 환경에는 안 좋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고. 이더렘 2.0은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죠?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봤던 게 지금 이더렘 1.0이었고 언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2.0 POS로 우리가 전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블록들은 전부 다 POS,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더렘에서. 자, 그래서 뭐 돌레브 스트롱 그 우리 합의 알고리즘 있었죠. 합의 알고리즘은 이제 뭘 가정하고 있냐면 라운드라는 게 있었어요. 한 라운드에 뭔가 다 보내고 또 그 다음 라운드로 가고 거기서 뭐 다 서로 보내고 그 다음 라운드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리얼리스틱하지가 않아요. 라운드라는 게 하는 게. 왜냐하면 노드는 다 어니스트한데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트워크가 여기서 뭐 여기 노드들은 다 정직했었는데 끊어져 가지고 메시지를 안 갈 수도 있어요. 답변 안 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긴 갔는데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면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럼 네트워크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합의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들 컴퓨터는 다 정직한데 네트워크가 끊어지든가 아니면 오래 걸려가지고 마치 답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싱크로너스 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딜레이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저쪽으로 보내는데 걸리는 딜레이가 최대의 딜레이가 있겠죠. 이게 그냥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딱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거 이상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라운드를 그거 이상으로 잡아놓으면 그러면 라운드가 항상 끝날 때마다 다 어쨌든 데이터가 같겠죠. 끊어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싱크로너스예요. 데이터 파라미터가 있고 데이터 파라미터 안에서는 다 문제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폴트한 노드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합의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간단해요. 훨씬 더.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델타가 있긴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최대 얼마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는.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이제 만들 수 있냐면 똑같은 프로토콜인데 any 델타에 대해서 폴트가 3분의 n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전체 노드가 만약 뭐 30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잘못된 게 10개 이하다. 그러면 동작을 해요. 그래서 3분의 1 이하가 되면 동작을 하기 때문에 파셜리 싱크로너스한 경우에 물론 싱크로너스한 경우는 2분의 1 이하면 되잖아요. 미만이면 되는데 얘는 3분의 1 미만이니까 좀 어니스트한 게 훨씬 더 많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동작을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어싱크로스. 딜레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면 언제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맥시멈 그런 게 뭐 리밋이 없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컨센서스 프로블럼은 언솔브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파셜리 싱크로스 해야지 비잔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경우에 폴트한 거는 3분의 1 이하야 되고 만약 맥시멈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언제 그 시간도 다 안다면 싱크로너스 하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많으면 어니스트한 게 많으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블록체인의 컨센서스를 살펴봅시다. 블록체인 노드들 N개가 있고 얘는 스테이트 머신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도 어떤 상태죠. 블록을 가지고 트랜잭션을 수행한 어떤 상태예요. 그런 게 그냥 여러 개 똑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트랜잭션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트랜잭션 1, 2, 3에 마치 스트림처럼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N개의 노드가 있는데 i번째 노드가 시간 t에서 컨펌한 트랜잭션의 리스트를 lit라고 쓸 거예요. 지금 시간이 t인데 i번째 노드는 lit로 이런 트랜잭션들은 내가 오케이 컨펌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골은 뭐냐? 다음에 투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그런 프로토콜 만드는 게 골이에요. Node confirm transactions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컨펌된 트랜잭션들이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보여야 되겠죠. 컨시스턴트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들이 어쨌든 간에 결국은 다 컨펌이 돼야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트랜잭션 막 들어올 텐데 그 컨펌된 것들이 다 모든 노드들이 다 똑같이 컨펌된 걸로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온 트랜잭션 어떻게든 컨펌이 돼야 될 거고 결국은. 그래서 컨시스턴시는 뭐냐면 모든 어니스트한 노드, 우리 말리셔스한 노드는 생각지 않고 어니스트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어니스트한 노드들에 대해서 lit라고 하는 건 i번째 노드가 시간 t에서 컨펌된 트랜잭션의 리스트라고 그랬죠. 이 리스트는 t 프라임의 프리픽스, t 프라임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내가 t 시간에 이만큼 컨펌했고 t 프라임 시간에는 이만큼 컨펌했으면 당연히 t 시간에 있는 것보다 t 프라임에 있는 게 더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t 프라임에 있는 시간에 있는 노드들이 그러니까 트랜잭션들이 t 시간에 있던 거를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t가 t 프라임보다 작다면 얘가 얘의 프리픽스고 t가 t 프라임보다 크다면 얘가 얘의 프리픽스고. 그렇죠? 그러니까 i번째 노드가 요만큼 내가 컨펌을 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앞에 있던 거 그대로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컨펌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보면 여기 있었죠. Transaction will eventually get confirmed. 어쨌든 트랜잭션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컨펌이 돼야 된다. 위에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고 사실 컨시스턴시 얘기한 거고 모든 언인스턴트 노드들은 결국 어떤 시간에서 다 똑같이 봤으면 그 뒤에 시간에서 보면 앞에 걸 그대로 보호 상태로 추가적으로만 추가된다는 거고 델타 라이브니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T란 시간에서 이제 컨펌이 된 게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안에 트랜잭션들은 어쨌든 다 컨펌이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어떤 노드가 하나 있었어요. I 번째 노드가 있었고 걔가 컨펌을 했어요. 컨펌을 타임 t에서 뭔가 트랜잭션을 받아가지고 그 타임 t에서 받으면 그러면 그 트랜잭션은 모든 어니스트한 노드들에 대해서 컨펌 리스트 안에 들어간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트랜잭션이 어니스트한 노드 한 군데라면 들어왔으면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모든 어니스트한 노드들이 똑같이 걔의 컨펌한 트랜잭션을 다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 개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t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마이너들이 서로 다른 트랜잭션 리스트를 컨펌 리스트를 가지고 있겠죠. L1, L2, L3, L4, L5 마이너들이 각자 다 가지고 있고 제가 리더였어요. 그래서 트랜잭션들이 쭉 들어있고 여기 이제 트랜잭션 중인데 얘가 L1에 들어있는 트랜잭션들은 아니고 아직 컨펌이 안 된 것들이죠. 그래서 S를 new 블럭이라 해서 요거를 이제 얘가 컨펌하려고 자기가 블럭을 만들어서 퍼블리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 트랜잭션들은 자기 리스트에는 아직 없었던 거고 이걸 이제 컨펌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S를 사용해서 블럭을 프로포즈하죠. 그러면 리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리스트에다가 뒤에 추가로 붙는 거겠죠. 방금 트랜잭션들. 나머지 애들도 다 S를 추가적으로 붙이겠죠. 이게 다 S가 퍼블리시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 다음 시간이 되면 리더를 바꿔야 되겠죠. 리더를 바꿔요. 리더를 바꾸고 물론 요 바꾸기 전에 이 안에서 시간이 꽤 걸리겠죠. 막 여러 번 해가지고 합의를 본 다음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앞에 에폭 T에서 S를 만들어서 리더가 뿌려주면 그게 블럭에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애가 만들어가지고 할 텐데 문제는 이 블럭을 붙여가지고 다른 한테 주고 해서 합의 받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게 문제인 거죠. 돌레브 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가 F 플러스 한 번이 적어도 필요하고 즉 뭐 5개고 폴트 한 개 2개밖에 없다면 그러면 적어도 3번은 라운드를 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뭘 또 가정하냐면 네트워크의 싱크로너스 맥시멈 딜레이도 있고 그게 얼마인지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한 라운드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좀 더 낮게 못 만들겠느냐 하는 게 이제 이슈인 거죠. 싱크로너스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라운드도 좀 줄이고 하는 게 이제 이슈인 거죠. 스트림렛이라고 하는 게 좀 간단한 블록체인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n개의 노드가 있어요. n개의 노드가 있고 퍼미션드 즉 어떤 노드인지 우리가 다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가정은 3분의 2 이상은 어니스트하다. 잘못된 건 3분의 1 이하다. 그리고 싱크로스가 아니라 파셜 싱크로스. 그러니까 맥시멈 시간이 있지만 그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그리고 에폭 단위로 진행해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어, 각각의 노드들은 뭔가 체인이죠. 블록체인 체인을 다 저장을 하는데 이 블록체인들은 다 뭔가 서명을 할 거예요. 그걸 서명 우리가 노터라이즈라고 할 거예요. 인증을 받은 거예요. 공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 리더는 랜덤하게 뽑아요. 리더는 블럭 풀어보죠. 리더는 랜덤하게 뽑고 또 어떻게 하냐면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트를 프로포즈 하겠죠. 그러니까 리더가 이렇게 되는 블럭을 만들어서 쭉 뿌려주겠죠. 그래서 그럼 다 각자 보팅을 하는 거죠. 보팅을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럼 그 블럭이 노터라이즈드 된 걸로 해서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리더가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블럭 오브 트랜잭션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어, 노트라이즈 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라이즈 체인이 뭐냐면 그냥 블록체인을 생각하면 돼요. 블록체인인데 그 중에서 포크웨이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쪼개질 수도 있잖아요. 리더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쪼개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제일 긴 거, 자기가 제일 긴 걸 선택해서 그 뒤에다가 블록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제일 긴 거에다가 블록을 붙여가지고 붙이겠다. 그런 다음에 어, 노드들은 리더한테 블록이 오면은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인증을 해주는 거고 그 블록을 인증해 주는 건데 그게 어, 각각 노드들도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제일 긴 것 쪽에 붙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제일 긴 것 쪽에 붙으면 그럼 인증을 해줄 거고 제일 긴 것 쪽에 붙는 게 아니라면 인증을 안 해줄 거예요. 서명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 리더가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딱 줬는데 리더가 예를 들어서 뭐 3번 뒤에 내가 5번이라고 붙였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봤더니 3번 뒤에 5번인데 나는 그보다 더 긴 게 있었어. 그러면 그 5번에 대해서는 자기가 서명을 안 붙일 거고 만약에 3번 뒤에 5번 붙인 게 제일 긴 거였다. 그럼 자기가 서명을 붙여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 만드는데 만약에 그 블럭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의 노드들이 서명을 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라이즈는 뭐냐면 체인이 어, 3개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3 피리어드, 3 F 피리어드만큼 노터라이즈해서 붙으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파이널라이즈 된 블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동작되는지.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리더는 그냥 이렇게만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초기 하나가 있었고 2가 있었고 얘는 뭐 포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5라고 하는 거를 붙였어요. 그래서 5라고 하는 블럭은 2번에 붙인 블럭인 거죠. 이렇게 해서 5번을 뿌릴 거예요. 뿌리면 다른 노드가 마이너가 이걸 받았죠. 받아가지고 2번 뒤에 5번 붙였네. 이거 붙이는 거예요. 자, 얘가 제일 긴 게 맞죠? 그렇죠? 다른 쪽이 더 길지 않으니까. 그럼 쟤는 저기다가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해가지고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뭐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뭐 3번이 날라왔다거나 뭐 이렇게 해봅시다. 3번이 날라와도 얘는 서명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길이가 똑같이 기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3번에 대해서는 리젝트 하겠죠. 왜냐하면 3이란 게 없으니까 특별히. 1번 뒤에 3이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얘는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서명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얘는 1번 뒤에 3이라고 하는 건 서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이거는 똑같이 기니까. 근데 얘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막 거쳐가지고 하다 보면 이 블럭에 대해서는 뭐 3분의 2가 서명하고 이 블럭에 3분의 2가 서명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3분의 1이 서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6에 대해서 3분의 2가 서명하고 7에서 3분의 2가 하고 그래서 이걸 딱 봤더니 이렇게 세 개가 컨시큐티브하게 서명이 됐죠. 그럼 이쪽 체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밑으로 안 가. 그래서 x가 더 이상 이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자, 왜 그러냐? 한 에폭 안에서 두 개의 블럭이 공증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두 개의 블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는 위에 붙고 하나는 밑에 붙고 하는 거야. 하나는 위에 붙고 하나 밑에 붙는 건 왜냐하면 위에 붙고 밑에 붙는다는 건 어떤 애들은 이쪽에 서명하고 어떤 애는 이쪽에 서명하는 거잖아요. 뭐 둘 중에 하나만 서명한다고 치면 한 에폭 안에서.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제일 긴 걸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은 가능하겠지만 한쪽에 3분의 1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둘 다 3분의 1을 가질 수는 없죠. 그렇죠? 두 블럭 중에 하나만 3분의 1을 가질 수 있지 둘 다 3분의 2의 서명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3분의 2 머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거 같은 예제에 보면 x가 5보다 앞쪽을 보면 어, 만약에 3에 3분의 1보다 많은 언인스턴트 노드들이 서명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3에 대해서. 얘랑 얘랑 같은 에폭이에요. 지금. 같은 시기에 노트라이즈 한 거예요. 서명한 거예요. 3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5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해야지 걔가 노터라이즈드 된 걸로 보고 공증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얘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했으면 보팅을 했으면 얘가 노터라이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 뒤에 붙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분의 1 이상의 6을 노트라이즈 했으면 그러니까 서명을 했으면 당연히 얘는 서명을 안 하겠죠. 3분의 1에서 이쪽 갔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3분의 2 이상 롤 때문에 뭐 이쪽에 3분의 2를 가지면 당연히 이쪽은 조금 훨씬 조금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쪽을 따라가다 보면 한쪽은 죽어버리고 다른 쪽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컨센서스 알고리즘과 원리스를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 쪽에서 나오는 그런 컨센서스 알고리즘인 뭐 나카모토 컨센서스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인센티브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